자, 그런데 이 글자의 구성을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루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루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옆에 칠복이죠. 원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다시는 설명 안 드리고요. 루자를 보겠습니다. 자, 루라고 할 때 루. 지금 숫자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다랑루 또는 루각이라고 할 때, 그죠? 자, 위에 그 저기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다랑루. 루각 하는데도 이 루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루라고 할 때도 요 루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글자. 몇 층이다, 몇 층이다 라고 할 때 층 루자가 있죠. 집을 나타내는 글자에다가 역시 그 루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 나무 목자 들어가 있고 실명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쇠금자가 들어가면은요. 쇠금자가 들어가면은 새긴다 라고 하는 루자가 들어요. 새긴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수라고 하는 수로 그죠? 세만다 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 층이라는 측면에서도 쓰고 그죠? 겹쳐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층루 역시 겹쳐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새긴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이 글자 속에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럼 셈한다라고 할 때 지난번에 뜻을 많이 써서 셈수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셈하다, 세다라고 할 때는 수라고 읽고 그 다음에 촘촘하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촘촘하다라고 할 때는 촉이라고 쓰고 그죠? 촘촘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자주라고 할 때는 자주 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서 왜 이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이 수라고 할 때 자주 또는 뭐 촘촘하다, sem한다 쓰는 이유는요. 자, 바로 여기 인문학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뜻글자이기 때문에요. 이 뜻글자를 잘 알면은 예전 사람들이, 옛 사람들의 문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뭐냐면은 철학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천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까지 들어보냐면은 자, 인류의 문화 발전에 바로 역사까지를 두루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글자인 한문과 한자에는 바로 인류의 인문이 뭐예요? 인류의 문명이죠. 인류의 문명 사회의 철학과 그 다음에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자 한문 인문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죠? 이 한자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자, 새롭게 환기시키면서 제대로 뜻을 정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셈 숫자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옛날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 중에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요즘에 기계에서 직조돼서 다 나오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제가 여기 그림 하나를 두었습니다. 바로 이 배틀이에요. 전통 배틀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천자문 대관, 제가 쓴 글이 그 천자문 대관, 천자문 1000글자를 거의 문장과 그 다음에 낱글자를 전부 파자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번째 글자면 724번째 글자에 보면은 기틀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틀기라고 그러죠. 틀기, 기틀기 또는 뭐 기계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앞서서 682번째 보면은 자, 기미한다라고 하는 자, 기미한다. 석이 중용이면 그죠? 석이 중용하고 노경근칙기라라고 하는 바로 기할 때 나오는 글자 여기에 그 다음에 틀기라고 하는 거 기미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글자 바로 요 글자가 바로 뭐냐면은 배틀이라는 기계 예전에 인류가 만들어낸 아마 최초의 기계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 배틀일 겁니다. 배틀은 뭐 하느냐 실을 잡는 것이죠. 그래 잘 보면은 요 글자 처음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실들이에요. 실들을 뽑아내는데 자 무자처럼 해서 자 이 무자에서 이게 뭐예요? 그 창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 줄기 창보다 줄기 나무의 가지입니다. 나무의 요 가지를 까지깍을 해가지고서는 실을 자 물속에 생사가 아니죠. 생사하는 경우도 있고 누에고치를 삶아가지고 삶아놓으면은 그 실이 잘 풀립니다. 물에다 담가놓으면 그래서
그 막대기로 이렇게 건져 올리는 모습이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몇 가닥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뭐가 된다고 했죠? 이 오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글자가 나오고 이제 기억할 수 있나요? 다섯올 멱자 그 다음에 열올 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웬만한 옷감으로 쓰려면은 누에고치에서 10가닥 정도를 꺼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막대기, 그저 가지에다가 실, 가느다란 그저 실들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느냐? 아유, 잘 안 보인다. 거의라는 뜻으로도 쓰고 몇 어찌라는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올린,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실 틀에다가 쭉, 뭐죠? 실을 전부 다 감아놨죠. 틀에다가 실을 감아놓은 것을 요 기계장치 저 뒤에다가 있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런 과정을 쭉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요 그림을 쓴 거, 이 그림은 2019년에 저 서천, 충청남도 서천, 한산이죠. 그 모시의 고향이라고 하는 한산 모시 전시관이 있는 바로 뭐냐면 충남 서천에서 나오는 지방신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지방신문에 아마 충청도청에서 아마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기자가 쓴 글인데요. 거기 보면 요 그림이 나와요. 제가 그 724번째 글자의 기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지금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배틀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자가 머리 이렇게 댕긴 물에 했으니까 이건 아가씨가 되겠죠. 아가씨가 옷을 입고서는 지금 짜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제가 본 저희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짰는데요. 저 위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누에에서 훗날에는 뭐 삼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실틀 크게 감은 거죠. 그 감은 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지고 여기다 쭉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잉아라고 해가지고요. 실을 하나씩 다 그 걸러요. 다 고르고 그래서 두 실을 이렇게 해서 다 걸어 저기서부터 해서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속대가 있습니다. 속대가 있고 그 속대 사이로 해서 두 실이 밑에서 이게 발이 있죠. 발로 턱 밟으면은 실이 두 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개로 나눠지는 그것을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이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탁 내려오면은 여기 바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이로 두 개가 실을 이렇게 뜨면은 그 사이에 북이 있습니다.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북이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 바디를 가지고 여자가 손으로 탁 내리고 다시 이제 하면서 또 탁 내리고 해가면서 옷감이 밑에서 이렇게 짜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에 보면은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드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잉아대입니다. 저기서 그 실틀이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풀리는 실들을 잉아에다가 놓고 한 가닥 이제 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한 가닥 세워놓고 속대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가르게 만드는 겁니다. 가르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디입니다. 바디 여기죠. 요 바디예요. 그 바디를 거치면서 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실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해서 시줄 날줄.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요 줄을 뭐라면은 우리가 잉아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시줄이죠. 날줄. 날줄 개념입니다. 날줄 개념을 우리가 경이라고 표현하죠. 경과 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잉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실이에요. 자, 그죠? 그리고 속에 이제 속대를 가지고 두 개 이렇게 누르면 아래 위로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평범한 우리가 명주실을 뽑을 때입니다. 한 가닥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바디를 통해 가지고 두 가닥으로 되면은, 그죠? 이 속줄하고서 여기서 나와가 두 가닥으로 실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가다가 여기 바디를 거치면서 뭐예요? 날줄이 있고 시줄이죠. 시줄은 다룬 가죽 위가 되니까 어기어진다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바디가 한번 탁 지나가면은 북이죠. 북이 지나가면은 바디를 가지고 손으로 털컥 하고 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틀에 앉아 있는 여자.
다시 말해서 바디를 움직이고 그 사이로 끊임없이 뭐예요? 북시를 넣어가지고 시줄이죠. 시줄을 가지고 날줄에다 걸어가지고 뭐냐면은 옷감이 짜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 번 해야 돼요?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어디 통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단 한 필을 하려면은 그죠? 수십만 번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라는 뜻이죠. 여러, 자주. 그 다음에 그죠? 한 가닥. 그리고 이 실이라 실 직조하는 데가 바로 시줄 한 번 가면 덜컥 내리면 한 줄 나오는 겁니다. 두 줄 나오고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해서 수만 번을 거듭해야만이 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수도 없이 세매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자주가 되는 것이고 세마다라고 할 때는 수가 되고 자주자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해야 되니까 자주라는 뜻으로 자 이제 그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라고 할 때는 사기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명주는 또 촘촘하게 그리고 실이 짜여지는 과정 뭐냐면은 촘촘하게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촘촘할 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 모양을 보고 그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글자가 계집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옛날에 실은 그 부부 유별이라 그랬죠.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라고 하는 여기는 배자는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자는 모습에서 그 배자는 모습에서 여러 뜻을 취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인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라는 한 과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건 뜻들이 쓰였고 이제 나무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높이 세우는 것은 그래서 다락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서 뭐가 되는 거 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루라고 하는 것이 되고 여기다 이제 집을 뜻하는 요 글자를 이렇게 굴럼자 옛날 굴집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여러 층의 집에서 층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옛사람들의 바로 문화 생활상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바로 황하문명권에서는 삶을 정립하는 철학이 이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